자, 다음 차시 진행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이렇게 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레이어 창을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이름을 끄집어내면 가지고 나올 수가 있겠죠? 자, 레이어 창을 자세히 보면 맨 왼쪽에 보면 눈 모양이 있죠? 이게 말 그대로 이런 걸 토글키라고 하는데 끄고 키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 보고 보고를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레이어 창을 가만히 보면 맨 위에는 일단은 패스를 하고 다음에 보면은 이 모드도 조금 후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레이어 사용 방법을 살펴보면 일단 눈을 껐다 켰다 해서 지금 레이어들을 볼 수 있고 선택된 레이어들을 볼 수 있고 선택한 상태에서 딜리트를 하게 되면 선택한 상태에서 이 휴지통 맨 밑에 아이콘 오른쪽에 집어넣으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레이어는 혹은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딜리트 레이어를 해도 되겠죠. 한 번 더 물어보네요. 예. 여기 보면 쓰레기통 딜리트 레이어가 있고 선택을 하고 쓰레기통을 클릭해도 지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쓰지 않는 레이어들은 이렇게 지울 수가 있겠죠. 이건 뭘까요? Create a new layer, 새로운 레이어를 만드는 겁니다. 선택된 레이어 바로 상위에서 만들어지겠죠. 그 레이어의 움직임은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면 됩니다. 드래그를 하게 되면 선들이 보이죠? 그 선에 위치하게 되겠죠. 이 레이어들은 맨 위에 올리고 싶은 맨 위에 올리게 되면 이렇게 맨 위에 요 바둑 체스판 무늬는 투명한 레이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셀즈를 올려놨다고 보면 되겠죠. 이 레이어에다가 글씨를 어떤 작업을 해줄 수가 있겠죠. 코알라 작업을 해주면 이 레이어는 눈을 닫고 보면 빈 종이, 투명한 종이에 코알라라고 글씨를 써놓은 겁니다. 브러쉬 툴을 이용해서. 자, 그리고 레이어 운영 방법은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을 보고 안 볼 수 있는 부분은 안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록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록 트랜스페어런트 픽셀, 투명 부분을 보호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록을 하지 않을 경우엔 어디든지 드로잉이 됩니다. 맨 위에 투명 종이를 레이어는 어디든지 드로잉이 되죠. 하지만 투명 부분을 보호하게 되면 투명한 부분엔 드로잉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드로잉이 되어 있는 부분만 드로잉이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이 레이어뿐만 아니라 다른 레이어에도 적용이 되겠죠. 이 코알라 레이어도 지금 여기는 록을 시키게 되면 여기는 드로잉이 안 되고 이 위쪽에만 드로잉이 되겠죠. 투명 부분을 보호하는 역할. 그 다음에는 분 모양은 뭔가요? 해제하는 방법은 그 레이를 선택하고 록되어 있는 것들을 다시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브러쉬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화살표 모양에는 포지션. 예를 들면 밑에 이 펭귄을 무브 툴을 이용해서 펭귄의 위치를 잘 잡아줬어요. 그쵸? 근데 실수로 해서 자꾸 옮겨지는 경우들이 생기겠죠? 이럴 때는 무브 툴을 락을 해놓으면 무브 툴을 하더라도 이렇게 경고문이 뜨고
록이 걸려 있습니다. 잠겨져 있습니다 하고 설명창이 뜨겠죠. 맨 마지막에 자물쇠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 지금 얘기한 세 가지 부분에서 전체를 잠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레이어에는 어떤 작업도 할 수가 없겠죠. 그 완성된 레이어에 작업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잠궈 놓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자, 이게 바로 레이어의 기본적인 운용입니다. 밑에 알파 채널을 만드는 거나 adjustment layer, 여기까지는 해봅시다. create a new group. 점점 운영할 레이어들이 많아지면 이 안에서도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 레이어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몇 장 작업하지 않지만 나중에는 이게 10장, 20장, 많게는 100장으로도 작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폴더가 필요하겠죠. 폴더 운용하는 방식은 레이어 높낮이를 조절하는 거랑 같습니다. 폴더 안에서 꺼낼 수도 있고 폴더도 마찬가지로 없앨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지금 이런 레이어 운영 방식은 여러분들이 따로 개별적으로 연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레이어 창을 여기 집어넣어 볼까요? 네, 아이콘 모양을 열어줍시다. 자, 맨 위에 이 코알라라는 글씨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위치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무브 툴을 이용해서 드래그해서 위치를 조정해 줄 수 있고, 마음에 안 든다. 눈을 끄거나 아니면 전혀 쓰게 될 것 같지 않다 하면 딜리트해서 지워줄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선택 툴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지금 이 코알라의 얼굴 부분을 이렇게 똑 잘라냈는데요. 이 레이어도 지울 수가 있겠죠. 카피된 레이어 다시 올려봤습니다. 자, 다시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해서 어떤 작업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때 외곽 부분이 마음에 안 들 때는 외곽 부분에 흐리게 해주고 싶을 때 그때 쓰는 게 이 페더입니다. 여기 옵션 창에 보면 페더가 있죠. 여기서 한 20 조정해 볼까요? 20 지정하고 드래그해서 딜리트를 해보면 이 페더가 적용된 게 보이시나요? 컨트롤 D 하면 이런 식으로 페더 외곽이 20 정도로 외곽을 부드럽게 해준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20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페더 조절은 앞으로 절대로 쓰지 마세요. 그러면 교수님, 이 페더를 주고 싶을 때는 외곽을 부드럽게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자, 여기서 페더 수치를 절대 조절하지 말고, 자, 다른 툴에도 마찬가지로 다 페더는 있습니다. 여기서 절대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페더도 조절하지 말고 드래그한 상태에서 옵션 창 맨 오른쪽에 보면 Refine Edge가 있어요. 클릭해보면 새로운 창이 생성이 되고 여기서 모든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Adjust Edge 외곽 보정해보면 페더가 있죠. 여기서 실제로 적용될 범위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스무스 부드러운 정도, 이건 외곽들이 꺾여져 있는 경우 쓰겠죠. 콘트라스트 강도, 그렇죠? 여기서 실제로 눈으로 보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하면 지금 페더가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거죠. 절대
여기서 페더 수치를 조절하지 마세요. 이건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툴입니다. 자, 아까 본 언제든지 리파인 엣지는 다시 열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된 이후에 뭐 딜리트를 하든 뭘 하든 작업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선택 영역 해지는 다른 부분을 클릭하거나 혹은 기억하나요? 예, 디셀렉트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고 펭귄을 선택해서 좀 이상하긴 하지만 자연스러운 이런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뒤에 펭귄 크기가 너무 크다. 자, 펭귄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그렇죠. Edit, Transform 조절. 크기면은 스케일이 되겠죠. 스케일 하면 자, 중요한 건 Shift를 눌러야지 가로 세로 고정이 됩니다. 처음부터 Shift를 누르고 드래그 해도 되고 드래그 하는 와중에서 Shift를 눌러도 가로 세로 뷰가 고정이 됩니다. 누르고 있는 한은. 그리고 항상 트랜스폼을 한 이후에는 트랜스폼이 끝났다고 엔터를 쳐서 이 포토샵한테 확인을 시켜줘야 합니다. 예.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파일, 에디트, 트랜스폼 한번 봅시다. 자, 스케일, 로테이트. 스크는 뭘까요? 스크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퍼스펙티브를 줄 때 사용됩니다. 그렇죠? 각 지점을 가지고 작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지. 뭐 바닥에 깔려있는 이미지로 만든다든지 왜곡시킬 때 많이 쓰이겠죠. 이때도 분명 엔터를 눌러줘야지 이 포토샵이 작업이 끝났다는 걸 기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스크롤을 한 이후에 다시 또 트랜스폼을 그러니까 스케일을 하게 되면 얘가 그걸 인지하는 게 아니라 이 크기 자체를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크롤이나 왜곡을 시킬 때는 항상 신중해야 되겠죠. 그렇죠? 또 볼까요? 특이한 부분들을 트랜스폼, 퍼스펙티브, 디스톨트 한번 볼까요? 디스톨트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각 지점들을 드래그해서 원하는 형태로 퍼스펙티브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ESC를 누르면 그 모드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볼까요? 트랜스폼, 퍼스펙티브. 퍼스펙티브 말 그대로 퍼스펙티브를 만드는데 최적화되겠죠. ESC. 그래서 재밌는 건 뭐 좀 지금 하기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워업입니다. 워업. 이건 형태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재밌죠? 벡터 방식 되게 이건 뭐 물방울 구에다가 이미지를 넣는다든지 할 때 많이 쓰이겠죠. 뭐 로테이트 180는 그러니까 로테이트는 한 바퀴 돌리는 것 간단하죠. 그리고 로테이트 CW는 시계 방향 그렇죠? CCW는 반시계 방향이 되겠죠. 자, 이건 요 호리젠탈과 로테이트는 다릅니다. 호리젠탈은 그렇죠, 뒤집는 거죠. 파일을 뒤집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지를 뒤집는 경우. 또 하나 볼까요? 이 버티컬도 위아래로 뒤집는 겁니다. 180도 돌린 거랑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런데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이 프리 트랜스폼입니다. 단축키 뭐라고 써있죠? 컨트롤 T. 컨트롤 T 한번 눌러볼게요. 컨트롤 T. 그러면
여기서 커서를 요 끝에 네모 부분에 드래그하면 이건 스케일 쉬프트를 눌러서 가로세로 B 고정했습니다. 스케일을 조정할 수도 있고 커서 부분을 약간 바깥으로 가면 로테이션 할 수도 있고 그쵸? 그리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지점을 드래그하면 그렇죠. 퍼스펙티브나 뭐 다른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각 객체를 선택하지 않고 컨트롤 T 해서 프리 트랜스폼으로 변형을 많이 시킵니다. 유일하게 다른 점은 그쵸. 워프할 경우에는 뭐 이걸 선택해야 되겠죠. 뭐 구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라든지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네, 트랜스폼까지 했습니다. 네, 다음 차시 때는 이 선택 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